녹음 자료 기지발동. 네 번째, 정주연과 거북선. 이는 바로 1973년에 불어닥친 오일 쇼크 때문이었습니다. 오일 쇼크로 인해 유조선을 주문했던 사람들이 배를 가져가지 않겠다는 취소가 잇따랐습니다. 현대조선이 만든 배 가운데 세 척이 울산 앞바다에 그냥 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척은 오나시스의 처남이었던 그리스의 리바노스가 주문한 유조선이었지요. 이제 막 걸음마 단계인 현대조선으로선 휘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주영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발상을 생각했습니다. 만들어 놓은 배를 가져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 배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정주영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지요. 1976년 3월 인도하지 않은 초대형 유조선 3척을 가지고 아세아 상선을 설립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오는 기름을 우리가 우리 유조선으로 운반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에 기름을 실어 나르던 외국 선박회사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했지요. 아세아 상선의 수송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1,400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주영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지. 내가 택시를 타다가 자가용을 구입했는데 택시회사에 돈을 줘야 하나? 그동안은 우리한테 유조선이 없어서 자기네 배를 택시처럼 돈 주고 빌려 쓴 것인데 우리가 배를 만들고 우리 배로 우리 기름을 운반하겠다는데 돈을 달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였습니다. 정주영은 뚝심으로 버텼습니다. 8개월을 버텼더니 300만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옴싹달싹 안 하고 버텼지요. 결국에는 10원도 안 주고 우리 기름을 현대 아세아 상선에서 운송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뚝심도 큰 힘이 되었다 합니다. 그렇게 출발했던 아세아 상선은 지금은 현대 상선이 되었습니다. 오일 쇼크로 몹시도 정주영을 힘들게 했던 현대조선은 요즘 세계적인 현대중공업이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구실을 붙여 다 만들어진 유조선을 안 찾아가려고 떼를 썼던 리바노스. 그러나 정주영은 그를 고마운 사람으로 생각했다 합니다. 어쨌든 황량한 모래벌판 사진 한 장을 보고 배를 주문해 주었던 지난날의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33년이 지난 2007년 5월 25일 현대중공업 도크에서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이 진수됐습니다. 정주영이 처음 조선소를 짓겠다고 했을 때 우리 해군은 미군이 폐기 처리한 구축함을 가져다 페인트 칠을 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천지개벽이란 이런 일을 두고 하는 말인가 봅니다. 이날 진수식에서 정몽준 회장은 500원짜리 거북선 이야기를 하며 아버지 정주영 회장을 그리워했다 합니다. 지금 전세계 바다에 새로 나오는 배 5척 중 1척이 현대중공업 제품이고 10척 중 4척이 한국산이라 합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중국의 싼 가격으로 수주를 맡긴 배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문이 너무 밀려 배를 만들 도크가 없다고 합니다. 길이 200m의 15층 높이의 배를 땅 위에서 조립해 바다로 끌고 가 띄우는데 이런 신공법은 한국 조선소에서만 하고 있으며 선박 엔진 또한 세계 최고라 합니다. 엔진을 만드는 공장의 상무는 이 기술자들을 나라의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세계 선박 엔진 시장의 45%를 싹쓸이하고 있다 합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불어닥친 불황의 여파로 몇 년간 고전은 했지만 지금 세계의 선주들이 다시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모래바람이 휘날리던 미포만은 이제 배 조립품을 놓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비좁아졌습니다. 그곳에선 3일마다 1억 달러짜리 거대한 배가 한 척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사람들은 배를 찍어낸다고 합니다. 세계 조선 역사에 이런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한 척의 배를 만든 이익금으로 오늘날의 현대중공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정주영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사람이라 했나봐요. 그리고 또 1984년 정주영 유조선 공법이라는 내용으로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충남 서산간척사업 A지구 매립공사는 6.4km를 연결함으로써 완공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으로 생기는 육지는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땅이었습니다. 바다를 막아 옥토를 만드는 국가사업의 마지막 물막이 공사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곳은 조석간만에 차가 크고 드나드는 물의 양이 3억 4천만 톤, 밀물시의 유속은 초당 8m에 달해 20톤에 달하는 돌망태를 넣어도 그대로 물에 휩쓸려 갔습니다. 흔히 최종 물막이 공법은 케이블과 바지선 등 해상 장비로 물막이 구간의 바닥을 점차 높여가는 점고식 또 덤프트럭 등 육상 장비를 이용해 점차 구간을 좁혀가며 축조하는 점축식 그리고 이들 두 방법을 같이 쓰는 병행식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산간척지 공사는 빠른 유속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공사 방법으로는 엄청난 비용과 작업 기간이 오랫동안 소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했지요. 이때 정주영은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대형 유조선으로 조수를 막아놓고 물막이 공사를 하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이 획기적인 공법의 사용으로 계획 공기 45개월 가운데 36개월을 단축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방조제를 쌓는 성과를 올렸으며 280억 원의 경비도 절약함으로써 전세계인을 놀라게 했습니다. 정말 정주영다운 배포요. 정주영다운 공법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학계에서도 주목을 받아 유조선 공법으로 명명되어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계에 큰 별은 가고 없습니다. 2001년 3월 21일 당신이 설립한 서울아산병원에서 8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타계했을 때 미국 CNN 방송이 1시간 이상을 특집으로 방송했는데 이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호는 아산이며 1915년 11월 25일에 농부인 아버지 정봉식과 어머니 한성실의 6남 2녀 중 장남으로 강원도 통천에서 태어났습니다. 8세에 통천 송전소학교에 입학하여 13세에 졸업하였으며 그와 함께 졸업한 동창생은 27명 그의 정식 최종학력은 소학교 졸업이 유일합니다. 청초 추가 정주영 회장의 서당교육 한문 수업이 창의력 발휘에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청초의 추정을 독자들은 참고하여 주시기를. 2000년 5월에 현대명예회장직에서 물려났고 1987년 제1회 한국경영대상, 1988년 국민훈장 무궁화장, 1998년 IOC 훈장과 노르웨이 왕실훈장을 수상하였으며 사후에는 2001년 5월 제5회 만해상 평화상이 추서되었지요. 이후 5년 뒤인 2006년 11월에 미국 타임 지선정 아시아의 영웅에 선정되었으며 2008년 DMZ 평화상 대상이 특별 추서되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하면 된다. 는 신화를 창조하신 거인 정주영. 대한민국 근대사에 큰 획을 그은 경제대인이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될 때까지 그의 업적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잊지 말아야 하고 위인 중에 위인 거인 중에 거인으로 칭송받아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청초 추가 영웅 중에 영웅 그리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의 어디에선가 제3위 정주영이 존재하고 그 험난한 길을 굳굳하게 걸어가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